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과 12하 외무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격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 상품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요 식품 대기업들에게 제품에서 인공색소를 전부 제거하라는 통첩을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식료품 유통업체 이익단체인 소비자 브랜드 협회 CBA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주요 식품기업 고위 간부들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10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폭락했으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점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인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2021에서 2023년 6.06점으로 OECD 평균 점수보다 0.63점이 낮았으며 전체 38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 중인데도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및 청년 휴방류의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을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인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바슬의 연합감리교회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의 지원을 얻어 200세대의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29번째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57대 3, 상원에서 28대 3으로 통과됐으며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투병 중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목자 컨퍼런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병원에서의 7주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평화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 간의 협의, 주중 정상 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먹게 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시간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격인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12일 0시 1분을 기해 폐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요 식품 대기업들에게 제품에서 인공색소를 전부 제거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식료품 유통업체 이익단체인 소비자 브랜드협회 CBA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전날 미국 주요 식품기업 고위 간부들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음식에서 인공색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해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직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지난주 컬럼비아대 자매 학교인 버나드 컬리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한인 여대생 등 컬럼비아 대학생 4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컬럼비아대의 자매 학교인 버나드 컬리지에서 200여 명이 밀스타인 라이브러리를 점검하고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 가운데 9명이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가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서관 건물에 폭탄 위협이 발생해 경찰이 건물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남아 시위를 벌이던 시위 학생 9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9명 중에는 컬럼비아대 재학 중인 여학생 정연서 씨 등 이들 4명을 정학 처분했다고 대학 신문 측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미 및 청년 휴방류의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을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 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 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11일인 오늘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의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10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폭락했으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 경제 매체들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속속 미국의 경제 전망을 점점 더 비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올해 미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간병고, 우울증 등 다양한 배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살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전염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하루 40명이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으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2021에서 2023년 6.06점으로 OECD 평균 점수보다 0.63점이 낮았으며 전체 38개국 중 33위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등 제외 공간들에서 비자 만료된 지 12개월 이내이고 같은 범주에서만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꿔 의무적으로 인터뷰해야 하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거부나 지연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범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로 인터뷰 면제를 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비자, 교환연수생 J비자, 취업비자들인 HOP 비자 등이 만료된 지 12개월을 넘지 않는 동시에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로 인터뷰 없는 비자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갖고 직접 심사를 받아야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인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바슬의 연합감리교회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0세대의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김 담임 목사가 크리스틴 조이너 공동 목사와 함께 추진해온 이 사업이 최근 시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김 조이너 목사는 20년이나 30년 전에 집을 사지 못한 주민들은 이제는 집을 사고 집세를 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29번째 주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의 압도적 찬성 속에 하원 법안 207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57대 3, 상원에서 28대 3으로 통과됐으며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종교자유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방해에는 혜택 지급 거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처벌 부과와 정부 프로그램에서 배제, 공공시설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투병 중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목자 컨퍼런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에 감사를 표하면서 병원에서의 7주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썬밸리에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메가더 목사가 자신의 상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가더 목사는 자신이 바란 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고 기분이 좋다면서 병원에서 7주간 입원하면서 체력은 약화됐지만 가능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와 함께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는 약간의 바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밤 최저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따뜻한 봄 내음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